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세금 유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미국 증시 디폴트 월가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과연 어떤 경고가 나왔고 지금 얼마가 들어와서 과연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오늘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저는 이 댓글 남겨주시고 관심 주시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그 힘으로 영상을 제가 찍어 나갈 테니까 꼭 관심 많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좀 이 이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관세라든가 이런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조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뉴스나 정보들을 같이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시간 미국에 대한 또는 글로벌적인 뉴스나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이 텔레그램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150명이 함께하고 계시고 저희 가족분들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리얼미국 주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4월에 세금 유입 후 TJ 잔고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냐면은 한 6,380억 달러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예상한 거는 한 7천억 달러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거기까지 못 갔고 6,380억 달러 수준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말에 아시겠지만 이 TJ 잔고가 얼마까지 가야 되냐? 6월 말 TJ 잔고는 8,500억 달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채우라 그러면은 채울만 합니다. 근데 아직 그걸 채울 수 있는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됐죠. 그래서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 하다가 4천억 달러 갔다가 6천억 달러를 세금으로 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최종 금액이에요. 더 이상 뭐 들어올 돈이 추가적으로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깎으면서 가야겠죠. 이게 얼마나 걸릴까? 이 돈을 깎는데 얼마나 걸릴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돈 쓰는 거예요. 적금 만기가 돼서 적금 있는 돈 계속 이 날짜 나눠서 쓰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이 4월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유입 후 TJ 잔고가 6천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7천억 달러 수준에는 못 미치는 잔고고요. 부채 한도 인상 시기에 따라 왜냐 부채 한도 인상을 해야 채권 발행이 되고 채권 발행을 해야 잔고에다가 돈을 채워 넣겠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TJ 잔고의 이 목표치 이 8,500억 달러 이 돈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재무부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재무부가 정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항상 얘기하죠. 예를 들어 김동석이란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야, 적어도 내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야 내가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또는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정말 뭐 원룸에 들어간 보증금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니까 내 통장에 500만 원은 꼭 남겨놔야 돼. 그래서 혹시 500만 원보다 더 있으면은 좀 돈을 더 써도 되고 500만 원보다 조금 줄어들면은 돈을 조금 덜 써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TJ 잔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얘네들이 우리 통장에 얼마 있어야 되는지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8,500억 달러를 채워놔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든. 근데 만약에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리스크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부채 한도 인상이 진행되지가 않아. 예를 들어 6월까지. 그럼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한 6월쯤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돈이 없어서 사실 이 채권에 대한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못 갚기도 하고 이자도 못 내고 뭐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2금융권, 3금융권에 돈을 빌렸는데 이제 전화 오겠죠. 손님 돈 갚으셔야죠. 근데 나 돈이 없는데 하는 단계가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부채 한도 인상 시기에 따라 시나리오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인상을 했을 때 어떤 증시 흐름이 나올지 이거를 우리가 미리 좀 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가 디폴트 가능성이 언제쯤 있는지 좀 미리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경고죠. 야, 이때까지 부채 한도 인상 안 하면 야, 너네 파산한다, 채무 불이행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하원 합의, 상원 합의 돼야 되는데 일단 하원은 합의가 됐어요. 근데 상원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르면 5월 말, 그러니까 한 6월쯤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라고 미국 의회 예상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가던 어떤 애널리스트나 어떤 누군가 그냥 뭐 분석가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경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신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들보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어떤 애널리스트가 상태를 더 잘 알겠어요. 앞서 7월 중순, 10월 초쯤 원래 디폴트를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정한 초당정책센터보다 좀 더 빠른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 시기로 따지면 정말 반기도 안 지난 상태인데 채무 불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연방정부 부채는 36조 1000억 달러로 이미 1월 21일 부채 한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 세금 납부 마감일인 오는 6월 중순까지 버티지 못하고,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미국은 아시겠지만 세금을 분기마다 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내고 그 다음 연도 이제 1월 15일에서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 세금을 더 낸 사람, 덜 낸 사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는데 2분기의 세금이 6월 중순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재무부의 특별 조치 수단이 고갈될 경우, 조치 수단이 뭐예요? 뭐 최대한 돈 쓸 거 미루고 최대한 돈 나갈 거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수단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인상이 안 돼서 잔고가 아까 6천억 달러 있던 거 고갈이 된다. 그럼 이거는 디폴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겹쳐졌을 때 생길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이 가능성이,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합의가 조금만 늦어져도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예고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때 협상했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돼서 잔고가 얼마까지? 지금 현재 6,380억 달러잖아요. 얘네가 582억 달러까지 내려가는데 완전 그냥 한 며칠 남기고 협상한 적도 있고요. 또 2023년도에도 480억 달러. 며칠 남기고 정말 채무불이행 직전에 협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훅 채우고 이렇게 훅 채웠다 했죠. 이 잔고 채우는 동안에는 시장이 밀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부채 한도 협상을 할수록 시장에 가는 충격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언제 협상하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나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4월 협상, 5월 협상, 6월 협상 시나리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 예상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이 미국 의회에서 얘기한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4월에 이번 4월 말 되기 전에 빠르게 부채 한도 인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잔고가 지금 6,380억 달러에서 뭐 그렇게 크게 안 빠진 상태에서 잔고가 채워지겠죠. 그러면은 사실 얼마 안 채워도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엄청 빠지거나 시장에서 유동성이 엄청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시장의 흔들림은 별로 없고 7월, 8월까지 완만한 추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빠르게 부채 한도 인상을 하면. 근데 이게 4월이 아니라 5월로 넘어가면, 근데 저는 5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지금 이 장기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장기 국채 금리를 자극을 안 시키려면 채권 발행을 최대한 늦춰야 돼요. 그래서 5월이 넘어가서 5월 중순이나 5월 말 부채 한도 인상이 진행이 된다. 뭐 늦어져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인상이 되면은 그래도 TJ 잔고는 상당 수준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천억 달러까지 내려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거의 뭐 바닥 구간이죠. 그럼 이거를 8,500억 달러까지 또 채워 넣어야 돼요. 얼마? 6,500억 달러를 꾹꾹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럼 채권을 발행 막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는 TGA 잔고로 돈이 쏠릴 겁니다. 왜?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TGA 잔고로 몰릴 것이고 시장은 아마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여기서 한번 쌍바닥 가능성이 있을 모습이 생길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TJ 잔고로 돈이 몰리게 되면 그 당시는 시장이 밀린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TJ 잔고로 몰리는 동안에 이 동안에 시장이 밀리는 거고 몰리는 동안에 시장이 밀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얼마나 빠지겠냐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5월 중순까지 가면 꽤나 밀릴 거다. 잔고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로 넘어가면은 아까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디폴트예요. 그래서 세금 납부 자금으로 잠깐 호흡할 수 있지만 미국 의회에 따르면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나이스한 거는 4월이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5월 중순이나 말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디폴트지만 이거는 그냥 사실 이 저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아마 현실적인 수준은 타협을 하자면 5월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채 한도 인상이 언제 되는지 그리고 잔고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이거 잘못하면은 부채 한도가 금방 그러니까 TJ 잔고가 금방 없어지겠는데 또는 TJ 잔고 생각보다 잘 버티네. 이거를 제가 계속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매번 올려드리잖아요. 잔고가 얼마다. 그럼 영상을 보셔야 알 수가 있는 거고 보셔야 제가 위기가 언제쯤 오겠다, 좀 앞당겨지겠다, 늦어지겠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래포가 지금 현재 완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냐면은 그냥 사실 그냥 완전 그냥 밑바닥입니다. 영래포라는 건 뭐예요? 연준에 맡긴 돈이에요. 누가 은행이 연준에 맡긴 돈입니다. 그 뜻은 시장에 풀리지 않은 돈이 영래포예요. 근데 지금 시장의 돈이 얼마나 풀렸다? 다 풀렸다. 목욕탕으로 따지면은 목욕탕에 있는 물이 다 빠진 거예요. 얼마나 빠진 거예요? 제가 첨벙첨벙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발바닥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진짜로.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이제 발바닥이에요. 그럼 시장에 풀릴 돈이 다 풀린 겁니다. 그럼 더 이상 연준이 풀어줄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예요? 연준이 돈을 풀어주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젠 영래포로 풀 돈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돈들이 꽤나 잘 버텨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돈들이 완전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하나가 뺏긴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카드를 가져와야겠죠. 다른 카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카드가 원래 3개였다면 이제는 2개로 줄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젠 완전 발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제가 얘기했지만 ASM의 수주 잔고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TSMC 보니까 이건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쇄되는 느낌이었다. 얘는 좀 비싸가지고 미룬 것 같고 현실적인 거 보니까 뭐 나쁘지 않네. 결론 났고요. 그 다음에 4월 18일 미국장 휴장입니다. 그래서 거래되지 않고요. 4월 22일 테슬라 GM, 4월 23일 랩 리서치 포드, 4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그 다음에 4월 29일 아마존, AMD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 상당히 여러분들 안 중요한 기업이 없어요. 중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지잖아요. 관심 가지면서 가겠고요. 4월 말이 돼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핵심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 국채랑 미국 국채입니다. 지금 딱 봐도 국채 수익률이 정말 높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 금리가 높은 이유는 제가 국채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 자체에서 나라에 돈이 많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던 자금이 미국에 들어와 있다가 원래는 이 국채에서 위험 자산으로 넘어가고 원래 이 안에서 놀았거든요. 근데 안에서 놀지 않았다. 왜? 지금 보면은 N달러가 미친 듯이 박살이 나죠. 뭐라고? 미국 채권을 매도하고 달러는 이탈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미국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해결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둘 중 하나죠. 관세 협의를 하든가. 하나는 관세 협의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다. 둘 중 하나입니다. 과연 뭘 보여줄까? 저는 알 수 없지만 관세 협의는 일단 지금 ING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압도적인 힘은 사실 전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세 협의 쪽으로 지금 살짝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상황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에서는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다. 근데 이 이탈되는 자금은 일본에 투자하는 게 낫겠네, 다른 나라에 투자해 낫겠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미국에 넣은 돈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총평입니다. TJ 장고는 최종 세금 유입 이후 6천억 달러로 제가 봤을 때는 길어야 2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도 얘기하기를 2달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6월 되면 디폴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한도 인상이 언제 되냐에 따라 다르다고 얘기했죠. 4월에 합의되면 증시는 완만한 상승. 그래서 한 7월, 8월까지. 근데 5월에 합의되면 쌍바닥 가능성 열어두고 6월에 되면은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 영래포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고요. 시장 유동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준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불을 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소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소화기 소진을 다 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여전히 높고요. TJ 잔고는 현재 비어 있고요. 관세 협의는 좀 애매한 상태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장이 좀 안정적이라고 느끼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이 나와줘야 되고요. 예산안 상원 합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불안불안하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은 얘기했지만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 관심은 가져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한 4월, 5월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채한도 인상이 5월에 진행이 된다면 4, 5월 쌍바닥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쌍바닥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미국 증시 고점은 4월 말 QRA에 따라서 결론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자금 조달을 얼마나 할 거냐. 이게 이제 4월 말에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나면은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7월, 8월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QRA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 예상은 7월, 8월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든 변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변한다는 거는 제 생각이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변하는 거예요. 숫자가 더 늘거나 더 줄거나 그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그럼 저희는 숫자를 보고 결정할 뿐인 거지 저희의 감정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제가 계속 어디서 수금일 저녁 10시에 마켓 타이밍을 저희가 리얼미국 주식 유튜브에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여러분들 수금일 저녁 10시에 꼭 보면서 우리 숫자가 빨리 바뀌나 조금 바뀌나 어떻게 바뀌나 제가 다 분석해 드리니까 꼭 봐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는 거 하나하나 정말 제가 곱씹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라고 영상을 봐주시는지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보는 뉴스나 정보들은 이 무료 텔레그램에 제가 매번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2150명 있는데 정보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리얼 미국 주식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